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숍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황상민 TV 시작합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나아갈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나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정두원 전 의원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당일 오전 라디오 방송도 하셨을 만큼 왕성히 활동하셨는데 갑작스런 죽음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황상민 TV에 이와 관련된 사연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정두원 의원의 자살 소식이 큰 충격으로 다가와 이렇게 감히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종현 씨의 유서를 분석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심리 분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박사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분의 자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말을 들어서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첫 번째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운이 좋게 다시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다시 죽고 싶으셨을까요? 예전 인터뷰를 보니 사실 스스로는 쇼 PD가 적성에 맞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사회초년생 시절엔 모두가 공무원, 은행, 대기업 등을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 기자나 PD 이런 생각도 못했고 행정고시를 보셨다고 회고하고 있으시네요. 어릴 때는 연기를 하고 싶어 했고 공직생활 당시 방송사 탤런트 공채에도 합격했었는데 가족의 만류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60대가 된 지금은 심리 상담사가 되어 70 이후의 삶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성을 지닌 분이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이분의 정치 인생은 이해창 씨를 통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0년 국무총리실에 사표를 내고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던 차에 MB와 만나게 되었고 MB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키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후 신익의 핵심 인사로 자리매김하고 승승장구하실 듯 했습니다. 그러나 MB의 친형이었던 이상득 의원 측근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했다가 정적으로 몰려 버림받았습니다. 이후 MB 정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하며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되는데 MB를 상대로 권력투쟁을 한다, MB 정부를 배신했다 등의 프레임과 꼬리표였습니다. 당시 인터뷰 장면에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아세요 하며 울음을 토하듯 뱉어내는 모습이 마음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은 예나 지금이나 직언을 했을 뿐인데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고 했던 MB가 이권을 잡자 자신을 배신한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대, 18대, 19대 총선에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연이어 당선되면서 3선 국회의원이 됐지만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이상득 의원과 얽히면서 2013년에는 10개월간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지만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부터 깊은 우울에 빠졌다고 합니다. 인간이 본디 욕심덩어리인데 그 모든 바람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 때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급성 우울증이 온 거지 사실. 2016년 총선 낙선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었잖나. 친박의 행태와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으니 보수당이 잘 될 리 없었다. 문제는 낙선뒤였다. 고통에서 피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으니 자살을 택한 거다. 14층 건물에 불이 나서 불길에 갇힌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나 비슷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원을 찾았다. 그냥 있으면 또다시 스스로 해칠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진짜 나도 살면서 가지가지 한다 싶다. 세상에 나오니까 점점 도루묵이 되더라. 나를 기다리는 건 배신이었다. 이제 정두원은 끝났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평온이 깨지고 분노와 증오가 서서히 생겨났다. 언제 이혼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20대 총선 이후 재혼했다고 합니다. 본인 표현으로 방송사에 구직 활동을 했고 정치 농객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일식집을 여는 등의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18년 말에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먹고 살려고 열었습니다. 공장이나 IT 사업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군요.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분의 삶의 과정과 아픔을 박사님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분의 삶의 과정과 아픔을 잘 헤아린다라는 게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전 사실 이분이 자살했다라는 그 소식을 뉴스를 접하는 순간 아이고 이분이 내한테 와서 상담을 받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두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요.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방송에서 언론에서 노출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뭔가 좀 알긴 아는구나. 그리고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냥 뻔한 소리를 하거나 그냥 시중에 뉴스에 놓은 내용을 마치 지 생각인처럼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정두원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정도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적어도 판을 읽으려고 하고 읽을 줄 아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방송에 나오는 얼굴을 보면서 뭔가 약간 맥이 빠진, 이게 마치 내가 연대에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혹 방송을 나오거나 뭐 강의를 가면 내 스스로 에너지가 빠진 상태에서 멍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길래 아, 저 사람이 감옥 가서 나온 그 충격을 아직도 못 벗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러다가 무슨 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분이 뭐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해가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길래 아, 이분이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차마 자기가 상담을 받으러 갈 만한 사람은 없으니까 지가 공부해가지고 지가 지 마음의 아픔을 고치겠다 이렇게 나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긴 한데 자기 문제를 파악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사실 이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분은 WPI로 보면 M자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티스트 성향도 있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있고 그런데 매뉴얼 성향이 좀 높아가지고 뭐를 하는 것이 진짜 자기한테 맞는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본인 재주를 잘 나타내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MB한테 정치적 박해를 받아가지고 뇌물 받았다 이래가지고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네.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치인이든 한번 이렇게 감옥에 잡혀가면 실제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법원 판결 나기 전에 구속되고 감옥에서 한 몇 달 지내고 나면 거의 맛이 가는 게 대부분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네. 이분도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또 억울했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대통령인 그 시절에 왕의 남자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났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본인이 그 다음에 선거에
출마를 했자 이 참 되기 힘들잖아요. 네. 그때는 또 뭐 박근혜 이에 대한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많았을 때니까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분의 진가가 발휘가 된 거는 정치인으로서 이분의 진가라기보다는 정치 평론을 하는 이 뭐 종편하고 일반 시사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적어도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아. 또 인물 정치인 누구는 어떻다라고 멘트를 다는 게 그게 다른 누구보다 사실은 정확하게 잘 찍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참 나름대로 잘 본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본인이 진짜 당일 방송하는 그날에도 그날 돌아가신 자살한 그날에도 오전에 방송을 했다며요. 네, 라디오 방송을 하셨습니다. 하고 오후에 자살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죽어야 된다고 마음 결심을 하시면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이 자살한다는 생각은 사실 뭐 가족들에게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방송을 끝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뭔가 본인이 팽 돌고 내가 이래 살았어 뭐 하겠냐 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경험하고 또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지 않았을까. 네. 그랬을 때 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짚히는 거 없으세요? 그래서 이 기사들은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루머를 얘기하면서 어떤 보통 루머?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인 이분이 MB한테 떨려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뭐 일식집도 하고 뭐 종편에 나온 것도 그냥 돈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종편에 나온 건 돈 때문인 사람은 이 종편에 1시간 나가 떠들어봤자 2-30만 원 밖에 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도현 의원이 실제로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하던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버는데 네. 종편에 돈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는 참 너무 악의적으로 사람을 찌질하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뭐 일식집을 낸 거, 일식집을 내가지고 떼돈 벌려고 일식집을 냈겠어요? 어쩌면 본인이 그냥 지 이름 내가지고 일식집 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누군가가 일식집 한다는 사람한테 자기 이름 빌려주고 그리고 그냥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궁금한 게 정말 이분처럼 한 정권을 만든 공신 1등 공신이라고 하면 그게 좀 경쟁자하고 부딪히더라도 좀 그 마음을 접고 그거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분은 그 반대로 오히려 형을 공격하고 그 MB 대통령 형을 공격하고 그런 거기서 떨려 나오고 이런 좀 다른 길을 선택하셨던 것 같거든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MB를 통해 가지고 이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거, 소위 말해서 대통령 MB를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정치인이라면 뭐 자기가 모시는 보스가 한 개파의 보스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일자리, 자기 파워, 자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아이, 그거는 너무 진부한 정치 낭인들이나 가지는 생각이고 정도현 씨는 나름대로 고위공직자였는데 이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는 이해창 씨가 이 나름대로 영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은 이해창 씨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대권 주자였는데 결국 이해창 씨 캠프에 들어갔는데 이해창 씨가 대통령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그럼 당연히 그 같은 뭐 이 색깔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정두원 씨는 MB가 그나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관료 출신으로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MB를 통해서 MB를 대통령 되게 하고 또 그 대통령의 뭐 권한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든 사회를 바꾸든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야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MB 뭐 서울시장 시절부터 나름대로 미래의 대통령으로 열심히 뭐 MB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고 또 그래서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복병이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모든 것은 형으로 통한다. 그렇죠. 만사형통 이상덕. 근데 이제 만사형통 이상덕하고 직접 이제 부트가 싸웠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상덕의 꼬봉 역할을 하는 박모 씨. 포항 출신 박모 씨. 네. 그 유명한 이 왕차관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업무에 말렸든지 그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하급으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진 게 이제 아이고 그랬을 때 결국 정두원 씨의 문제는 뭐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뚜렷한 자기의 족적을 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만 하면 내가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MB의 책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MB가 정두원 씨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조언, 척근을 조심하십시오. 네. 특히 형님을 정치에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그거는 마치 조선 말기에 외척 세력을 배척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충신들의 간언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외척 세력을 배척하자고 상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작살 나는 거죠. 네. 네가 어디서 감히 그걸 그대로 당한 게 이제 정두원 씨라는 거죠. 그래서 정두원 씨는 결국에 뭐 본인이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에 의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뭐 대통령 끝나고 나서 감옥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살아서는 별로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별 인정은 않다가 죽고 나면 또 아까운 분이 가셨다. MB도 그랬다며요. 살아서 할 일이 참 창창이 많은데 아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요. 그 일설에 의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 모인 인파를 보고 MB가 내가 죽으면 저거보다 더 많이 오겠지 그렇게 했다는 일설이 있거든요. 그때 MB가 약간 치매나 조현병 증세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죽고 나면 축하 행렬이 그 정도 있을지는 몰라도 추모하는 인파가 그 정도 있다는 건 그건 거의 과대망상증이라고 정신과 의사가 뭐 한마디 해줬을 것 같은데 안 그랬대요? 네. 참 안타까운 게 또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님도 그러시고 정말 뜻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은 끝까지 남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어디 비교를 할 게 없어가지고 노회찬 또 의원하고 이분하고 정도현 의원하고는 뭐 각각의 특색이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노회찬 의원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이분의 재주가 살아서 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또 감히 이야기 못하는 걸 이분이 좀 더 해줬더라면 이분의 삶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냥 이분 보면 역시 정치는 참 중요하지만은 참 간이나 썰개를 다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머리를 다 버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 그 상황이네요. 이렇게 3선 의원까지 하셨고 그럼 또 실세로서 그 대통령을 만든 분으로서 권력의 정말
대통령이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낙선하고 나면 이렇게 한결같이 좀 낙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을 좀 발휘하시지 못하시는 것 아니요. 같아요. 실제로 낙선을 하면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낙선을 했을 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 자기를 상당히 나름대로의 뭐 기대 또는 희망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낄 때 보통 우리 그러잖아. 아이고 걔 끝났네. 갔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느낄 때 이제 본인이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제기의 의욕을 불사조, 피닉스 뭐 이런 사람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나의 시대가 갔고 이 시대에 내 같은 사람이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내년에 민주당이나 자한당 어느 쪽에서도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이 자한당 대표 누구예요?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도원 의원한테 공천 줄까요, 안 줄까요? 오히려 미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서 뭐 일식집 냈으니까 일식집 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사장 또 영입하는 게 민주당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대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자한당 출신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조응천은 뭐 자한당 출신 아니에요? 네, 물론 이 청와대에 있긴 했지만 이 자한당 정당 가입은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널리 인재를 영입하고 탕평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도원 의원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위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정도원 의원은 그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이분이 언뜻 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있을 데가 없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럼 내년 총선이 아니라도 좀 이런 분들은 그 박지원 의원도 그러시고 보수 쪽에 정말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 말이 정말 통할 텐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버티시고 뭐 보수가 혁신할 때 또는 또 다른 보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때 참여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조금 더 당신이 세상을 또는 당신이 처한 상황을 비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나눴다면 저는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상담을 저한테 받았더라면 이분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MB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MB 관뚜껑 내가 덮을 때 꼭 거기서 이 기도라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것이 진짜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뭐 이런 마음으로까지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빨리 이 박종진 앵커와 새로운 프로그램이 빨리 시작해서 거기에 이 정도원 의원이 나왔었더라면 아마 좋은 상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진 앵커와 주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잘렸거나 또 감옥에 갔거나 그런 사람들을 주로 불러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시군요. 정도원 의원 정도면 네. 좋은 패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패널로 모셔와야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안 계시니 참 안타깝다는 마음뿐이네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